유튜브 형들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 목요일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제는 그제보다 더 많이 눌러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조회수는 좀 더 낮았지만 하지만 구독도 더 많이 눌러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또 제 목표 하루 3명씩만 넣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t's go. 일단 어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어제 국내도 한폴락이 또 난 KT승 한폴난 게 있죠. KT승 옥저 손보 오바 썸 마인승 이렇게 해서 줬는데 1쿼터에 0대 21런 또 살면서 KBL에서 처음 보는 거를 21런 당하고 이제 2점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0대 21런을 1쿼터에 올스타전 하고 오니까 더 정신이 나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아 하면서 애초에 1쿼부터 포기를 했어요. 2쿼에 더 벌어지고 3쿼에 따라가는 척 했지만 너무 점수 차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쉽고요. 그저께는 갑자기 자네티 안 나오더니 어제는 뭐 0대 21 예, 상당히 어지럽고요. 그래서 해외 축구는 다행히 적중을 했습니다. 제가 조합 JJ9023님 추천 감사합니다. 갈라타스 언더 리버풀 마인승 바셀 마인승에서 8.4배였어요. 왜냐면 리버풀 마인승이 배당이 높았거든. 2.8이었나 3점 초반이었나 아무튼 높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잘 들어와줘서 그나마 어제는 약 이득을 보긴 했지만 저는 이런 걸로 만족을 할 수가 없긴 해요. 음, 그리고 오늘 느바도 그냥 완패죠 사실. 오늘 느바 뭔가 쉬우면서 어려우면서 쉬운 그런 경기력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소래도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주간 4경기, 그 다음에 해외 축구는 9경기, 그래서 총 13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왜 9경기밖에 없냐? 2시 45분 경기만 있는 겁니다. 5시 경기는 제가 같이 분석할 시간이 좀 부족해요. 5시 경기는 이 표에 같이 9경기 플러스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 이제 탈출 도전과 해축 연승 도전과 내일 아침 느바가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8경기 있으니까 내일 연패 탈출까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경기죠. 모비스 대 가성사입니다. 모비스 대 서울 SK입니다. 가성사입니다. 모비스 대 서울 SK고요. 서울 SK 치고는 핸디를 좀 낮게 받은 그런 느낌은 들죠. 모비스가 마지막 경기 1승, SK는 안유봉님 추천 감사합니다. 창원 LG 잡으면서 이제 창원 LG 잡으면서 2연승 마무리를 해서 이제 후반 시작인데 후반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시작인데요. 어, 음,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SK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 어, 그래서 일단 모비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모비스도 뭐 어느 정도 부상자들은 다 돌아왔습니다. 안 돌아올 애들은 안 돌아오고 예, 돌아올 애들은
어느 정도 돌아왔어요. 해먼즈도 이제 원대봉님 에, 추천 감사합니다. 곧 복귀를 할 걸로 아는데요. 제가 보기엔 오늘 경기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5 받은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SK한테는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울산 모비스가 또 맞대결 보면요. SK 상대로만 만나면 또 눈이 돌아가긴 해요. 2승 1패로. 모비스가 리드를 더 하고 있긴 해요. SK 상대 시전 경기도 해먼즈 36득점, 서명진 20득점 하면서 SK가 리바 단속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리바 단속 하냐 요것도 좀 있는 것 같고 SK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다니엘이 SK에 지금 도움이 되면서 다 든든해요. 사실 지금 SK도 원희, 톨렌티노, 안영준, 다니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희가 이제 올스타전에 안 나온 게 부상 장염을 진단받아가지고 이제 안 나왔거든요. 올스타전에. 장염 지금이면 다 낫지 않았을까요? 장염이 길어봤자. 그래서 원희가 나오나 안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원희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원오바는요 얘들 만나면은 그래도 151.5는 오바 잘 떠요. 151 오바 언더 나온 적도 한 번도 없고 오바 보는 게 맞고요. 핸디가 조금 고민이 되긴 하네요. 이 승패가 이런다 갑자기 원이 안 나온다 그러면 갑자기 해머즈 나오고 원이 안 나오면은 SK 개빡일 수 있고요. 근데 원이 나온다, 해머즈 안 나온다 그러면 SK가 개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조금 걸려요. 그래서 뭐 정확한 기사는 딱히 없는데 그냥 장염이었다, 장염으로 안 나왔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형님. 예. 그래가지고 저는 김봉준님 추천 감사합니다. 저는요 그래도가 아닌 오비스가 아닌 오비스 모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되겠다. 원이 또 나오지 마라.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뭐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플 오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르기 어려웠다. 고민을 겁나 했어요. 다음 삼성 대 가스공사. 삼성은 팀이 아니죠. 가스공사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인데 삼성은 지금 최근 이제 알경기에서 1승 9패, 가스는 그래도 4승 6패. 비슷해요. 비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일단 이원석이 일단은 또 있고 칸터 좋은데 최근에 니콜슨이 또 멘탈 터진 이후로 컨디션이 다 안 올라왔어요. 컨디션이 가장 큰 좀 문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삼성은 뭐 칸터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3점 터지냐 안 터지냐 요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팀 맞대결도 보면은 비슷해요. 또 2승 1패로 여기가 이제 2승 1패로 가스가 리드를 하고 있고 직전 경기 맞대결에도 비등비등했어요. 그렇지 말하면 얘네는 만나면요
비등비등해요. 1라운드 개 털린 거 말고는 2라운드 5점 차, 3라운드 4점 차 이렇게 비비는 좀 경향이 있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직전 안양정관장 상대로 막 아쉽게 졌다. 예. 벨랑겔, 라거나 보트라이트 셋이 잘했는데 다른 애들이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신승민, 김준일, 어, 그래가지고 신승민이 일단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신승민 같은 경우는 마지막 경기 저기 또 부상을 당해가지고 신승민도 부상당했고 김준일도 부상을 당했고 양우혁도 발목이 다쳤고 신승민 발 뒤꿈치. 그래서 참 김준일이 아닌가? 쌀 맞죠? 그래가지고 결정자를 할지 양우혁도 또 못 나올 수. 근데 얘네 의지로 보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 라인업을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가스공사가 막판에 저 안양정관장전에 잘 따라가다가 이제 갑자기 얘들이 부상당해서 하나 둘 빠지면서 졌거든요. 얘네가 안 돌아오면 경기력이 좀 구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요런 거를 서울 삼성 마인승 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가스공사 애들이 이제 안 다치고 다 나온다. 뭐 양우혁, 신승민 다 나온다. 그러면 가스공사를 갈 만한 것 같은데. 삼성? 언어바는요? 얘네 수비 잘 안 해요. 오바를 보자. 달리자. 원이 안 나올 수도 있나요? 그거는 이제 원이만 알아요. 올스타전 당일날 장염 증상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올스타전에. 근데 이제 뭐 나올 수도 있죠. 뭐 징계 이런 건 아니니까 자기가 괜찮다면 나올 수는 있죠. 컨디션이 좀 관건이죠. 장염이면 또 며칠 아프잖아요. 당일날 아팠다 했으니까 당일날 이제 저기 거짓말이 아니라면 당일날 그러니까 4일 전에 이제 안 나오고 이제 컨디션이 좋으면 나오는데 100%는 모를 수도 있다. 다음 삼성화재대 우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화는 꼴등이긴 하지만 최근 경기력 나쁘지 않고요. 우카도 6위지만 경기력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위권 애들 치고는 경기력이 봐줄만 하다. 3화는 직전 옥저한테 이제 풀세트 가서 아이가 45득점을 했는데 졌어요. 45득점에 공격 성공률 61%였는데 옥저가 더 높았어. 디미트로프는 33득점에 63%. 더 높아서 3화가 아쉽게 졌다. 하지만 3화 최근에 잘해요. 옥저랑도 뭐 리버스 수입을 당하긴 했지만 잘했고 현키 상대로도 한 세트 딸 듯 말 듯 하다가 따진 못했지만 이제 쉽게 발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한전도 잡고 대한항공도 잡고 손보한테도 한 세트 따고 노래가지고 이제는 그냥 꼴등팀 다운 모습은 아니다. 잘한다. 우카도 직전 이제 현대캐피탈 상대로 1세트 듀스 30대 32 너무 아쉽게 졌죠. 그 다음에 18대 25 너무 아쉽고 이건 안 아쉽고 23대 25. 그러니까 일단 현캐한테 셧아웃 당하긴 했지만 딸만했고, 다음 한전 잡고 손보한테 3대1 아쉽게 졌고 대한항공 잡고 옥저 잡고 3화랑 거의 똑같이 가고 있어요. 왜냐면요 현캐한테 서로 지고 한전 서로 잡고 옥저 대한항공도 서로 잡았어요. 지금 평행이론이에요 거의. 이 녀석들의 최근 5경기가 거의 비슷해요. 5경기가 비슷해서 누가 이길지. 저는 이 리시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리시브 효율도 찾아보면은 비슷해요. 두 팀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제 외인 대결을 안 할 수가 없는 대결이기도 하고, 저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 매치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엔이냐 프렌이냐 고민이 되고요. 일단 오바는 할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들고요. 두 팀 맞대결 보면은 우카가 그래도 2승 1패로 리드를 하고 있어요. 직접 3대1 잡았고, 그전 경기 3대0 잡았고, 이런 거 보면은 1라운드 3화가 3대0 잡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우카가 조금 더 낫지 않나. 근데 삼성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카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공 대 기업. 도공 1승, 기업은 흥국한테 풀세트 접전 패배를 했어요. 도공 페퍼한테 2세트 내줄 뻔했죠. 4세트에 이제 주스 가가지고 24 대 26. 힘들게 잡았어요. 모마, 뭐 강소비, 타나차 셋 다 잘했는데 페퍼가 전날 조이가 미친듯이 잘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경기였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흥국생명 상대로 잘 싸웠는데 흥국이 좀 더 잘했다. 흥국이 폼이 좋잖아요 최근에. 0105282057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 맞대결 저는 꽤 재밌을 것 같아요. 기업이 도공 상대로 한 번도 이긴 적은 없어요. 3패인데 도공이 3승인데 직전 경기는 이제 풀세트를 갔단 말이에요. 3대2. 심지어 기업이 2세트 따고 리버스 스윕을 당했단 말이에요. 승리한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이길지도 모른다. 기업이. 기업이 당연히 밀리긴 하겠지만 밀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는 기업 프랜성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도공이 물론 지금 홈에서 무패긴 합니다. 11승 0패야. 그러니까 거역하기 좀 어렵긴 해. 근데 IBK 기업은행 한번 비빌만 하지 않나? 이길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그렇지 편하게 갈래 하면 도공 가는 게 맞고요. 저는 기업을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역배승까지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렵긴 해. 11승 0패잖아. 그 다음에 축구 9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에 대 오늘 유로파도 모르겠어.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페이에 대 그라츠 32 대 29이고요. 두 팀 중 한 팀이 이기면 그 팀은 아직 희망은 있다라고 보고요. 지면은 이제 빠이빠이 라고 봅니다. 페이는 지금 리그에서도 지금 이기질 못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리그도 지금 4연속 무승이고요. 그라츠도 지금 리그 못 이기고 있어요. 서로 지금 똥 대 똥이라 이거 뭐 누구 하나 보기가 미안할 지경입니다. 유로파에서도 그라츠 3연패, 페이는 3연패 하고 있고 그냥 오바 찍는 게 페이 뭐 지면서 4대3, 1대3 뭐 수비는 수비대로 당하고 골은 또 골대로 넣고 페이가 최근 평득이 10경기가 2.2득 2.5실점입니다. 거의 뭐 한 경기에 4.7골이 난다는 겁니다. 한 경기에 거의 5골 난다고 보면 돼요. 한 경기에. 근데 승이 많이 없다. 그라치 같은 경우는 득실이 많아요. 실점이 좀 많은 편이라. 그래서 페이보 결장자는 딱히 중요한 애는 없어요. 다 나와요. 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라츠는 수비수에 한 명, 라빌레, 라발레 뭐 이 정도 말고는 다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페이를 그나마 좀 보고 싶긴 하거든요. 페이가 풀 라인업이면은 그래도 봐줄만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페이 보고 싶다. 근데 요 배당이 바로 직전 이제 1월 19일
3일 전이죠. 페이가 스파르타한테 졌지 않습니까? 3대4로. 그 배당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배당이라 그게 살짝 걸린다. 또 줄려나?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주기엔 쉽지 않긴 해. 66 준다? 쉽지 않죠. 그 다음에 풀젠데 페네르 대 아스턴빌라. 페네르 12위, 아스턴빌라 3위. 페네르도 유로파에서 1패밖에 없고요. 아스턴빌라도 1패밖에 없어요. 근데 페네르는 이제 무승부가 좀 있어서 그렇지. 아스턴빌라는 아직은 자력으로 1등을 할 수 있긴 한데 골득실이 좀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좋고, 페네르는 자력으로 도전하기는 할 수 있긴 하지만 조금 어렵다. 상위권 애들이 좀 있어서. 이 맞대결 페네르 홈이라. 페네르는 일단 주전 공격수 한 명 휴식시킵니다. 엔 네시리 휴식을 시켜요. 한 명 안 나오고요. 나머지는 뭐 다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아스톤빌라는 말티 키퍼 말티 안 나오고, 미드필드 맥긴, 카마라 빼고는 다 나와요. 맥긴, 카마라가 안 나오는 거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미드진에 이제 오나나, 텔레만스, 보가르드 있기 때문에 미드도 뭐 밀리지 않을 그런 매치업이라고는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EPL 짬이 PL의 품격. 어제 유럽 대항전 하면 이제 PL이 확실히 경쟁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아스턴빌라 보는 게, 물론 직접 리그에서 이제 에버턴한테 1대0 지긴 했지만 그건 뭐 사고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페네르도 경기력이 좋아가지고 이게 무승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스턴빌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어노바는요, 언더. 저는 보험으로 우승부도 좀 까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변수라고 하면은 뭐 페네르 쪽이 지금 쭉쭉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그게 변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스턴빌라가 또 역배니까 또 안 가기엔 아쉬운 느낌? 그다음 파옥 대 이제 베티스. 파옥 18위, 베티스 4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베티스는 자력으로는 아직은 어려워요. 승점이 이제 1점 낮아서. 저 미트윌란, 아스턴빌라, 리옹이 1패하거나 무승부하면은 모르죠. 가능할지. 파옥도 18등이라 여기도 충분히 올라올 거긴 합니다. 다음 또 만날 팀이 리옹이라 떨어질 수도 있긴 해요. 베티스 리옹한테 다지면 추락할 수 있다. 그래서 꼭 무승부를 하나 껴야 될 것 같긴 해요. 파옥도 지금 유로파 4연속 무패고요. 무무승승. 베티스는 그냥 무패입니다. 그냥 베티스는 유로파 무패예요. 베티스가 직접 비아레알도 2대0 잡고 리그도 좋고 유로파도 좋고 해서 이것도 베티스가 좋아 보이는데 또 파옥 쪽이 배당이 줄어드는 게 신기합니다. 파옥 결정자는 키퍼의 파블렌카, 다음에 공격수의 이름 뭐야, 콘스탄테 릴라 GTD 떠 있습니다. 친구 팀 내 골 2등 3등 기록하고 있는 친구고요. 파옥? 그 다음 베티스 같은 경우는 수비수의 베이리, 공격수의 에르난데스, 안토니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베티스도 확실히 골잡이들이 조금 결장을 해요. 원래 에르난데스만 결장을 했었는데 안토니가 직전 경기에 치골 부상 당해가지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격수가 살짝 답답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죠, 베티스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파옥도 충분히 할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 갈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승 쪽은 조금 에반 것 같고요. 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 그다음 풀젠 대 포르투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젠 14에 포르투 8이고요. 풀젠도 리그 유로파 무패입니다. 2승 4무 0패. 포르투는 4승 1무 1패라 더 순위가 높긴 해요. 3점 차이가 나요. 무승부 많이 하는 것보다 확실히 승 많이 하는 게 더 괴골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풀젠 같은 경우는 유로파에서 누굴 만나든 무승부하는, 프라이브루크 만나도 무승부하고 막 페네르 만나도 무승부하고 끈적해요. 끈적해. 괜히 무패가 아니야. 실점률이 상당히 낮다. 6경기에서 2실점밖에 없기 때문에 실점률이 상당히 낮고, 포르투는 공격을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포르투 같은 경우도 직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서 서로 하다. 근데 풀젠은 직행하기에는 살짝 좀 어렵고, 여기 순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풀젠은 이제 수비수 2명, 제멜카 퇴장당했고 경고 누적으로 드웨. 수비가 살짝 금이 간다. 애초에 뎁스가 그렇게 빡센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 체코 리그 같죠? 체코? 체코 선수가 개 많아. 체코 리그일 가능성이 크죠. 여기서 이제 수비 2명 빠진다. 그래서 주전 수비가 2명만 남기 때문에 수비가 좀 불안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르투 같은 경우는 풀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포르투 갈만하지 않나. 풀젠이 이제 무패라서 그게 좀 걸리는데, 수비에 살짝 틈을 열어본다면 포르투 한번 갈만하지 않나. 그래서 풀젠이 무패인데 포르투가 만약 이긴다. 만약 이기면 마인승하지 않을까. 2대0 2대0 또는 1대0 정도 보고 싶긴 해요. 근데 시원하게 하면 2대0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보이스 대 리옹. 영보이스 21위, 리옹 1위고요. 리옹이 유로파 1위입니다. 신기하죠? 영보이스 같은 경우는 21위로 아직 좀 불안한 위치고요. 무승부나 승리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제 만날 팀이 리옹이랑 슈투트가라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만날 팀이 좀 빡세요. 그리고 S. 영보이스는 독산형님 추천 감사합니다. 직전 유로파는 이기긴 했지만 릴 상대로 이겼어요. 1대0. 릴이 레드카드를 받아가지고 1대0 겨우 이겼다. 근데 뭐 레드카드 아닐 때는 뭐 누굴 만나도 좀 안 좋은 편이고, 리옹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리그 너무 잘 나가고 FA컵도 잘 나가고 유로파도 1위 하고 있어가지고 잘 나갑니다. 체력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정자 보면은 영보이스는 결정자가 딱히 수비수의 하잠 말고는 안 나오고요. 다 나오고요. WI6982님 추천 감사합니다. 원하니. 다음에 리옹 같은 경우는 수비수의 미야카테 말고는 다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리옹이 좋아 보이는 거는 맞죠? 안 갈 이유도 없죠. 리옹도 1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갈만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영보에서 수비가 별로 안 좋아서 리옹 마인승 한번 볼만하지 않나 드네요. 그 다음에 프라이브로크 대 테라비. 여기도 뭐 프라이브로크 5위, 테라비 35위고요. 테라비는 사실상 탈락입니다. 다 이겨도
골드실로 어마무시하게 밀리기 때문에 테라비가 기적적으로 전승 나머지 2승을 한다고 해도 2승을 하려면 적어도 뭐 6대0 6대0 이렇게 때려야지 그래도 골드실이 부족해. 한 8대0 8대0 정도 하면은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하겠냐고. 뭐 승리수당 있게 하겠지만 프라이브로크도 있잖아. 승리수당. 예. 그래서 프라이브로크도 직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거고, 리그는 살짝 지금 주춤하긴 한데 그래도 결장자 수비수 리나르트 원래 안 나오는 놈 빼고 다 나오고요. 테라비가 오히려 주전 수비수의 아산테, 카마라, 공격수의 다비다, 뭐 이 정도 안 나온다. 그래서 테라비 열심히 하겠지만 뭐 원정 가서 해봤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프라이브루크가 정신만 차리면은 대승도 가능할 것 같은데, 프라이브루크는 좀 답답한 좀 면이 있는 팀이라 프라이브루크 마인승을 보고 싶은데 3.5는 언더 보겠습니다. 잘해야 3대0. 이러면 4대0 나오는 거 아니야? 공격이 좀 답답해. 다음에 이제 볼로냐 대 셀틱. 3경기밖에 안 남았네요. 볼로냐 같은 경우는 13위, 셀틱 24위고요. 볼로냐는 13위인데 지금 유로파 5연속 무패하고, 셀틱은 이제 턱걸이로 24위로 올라와 있어요. 골득실 마이너스 4로 그 아래 자그레가 승점 같은데 마이너스 5거든요. 그래서 셀틱은 또 무승부나 승이 필요한 시점인데 볼로냐 할만할지도 몰라요. 볼로냐 지금 리그 개판이라 유로파 이후로 리그 하나 둘 셋 넷 다 7경기 했는데 1승 2무 4패야 리그. 그만큼 조금 그렇긴 해. 볼로냐는 조금, 근데 경기력이 밀리진 않아요. 밀리진 않은데 이기질 못한다. 셀틱 같은 경우는 뭐 리그는 뭐 딱히 할 말 없고, 유로파에서는 마지막 경기 이제 로마한테 3대0 졌는데, 볼로냐랑 로마가 더 세긴 하죠. 볼로냐 결정자는 이제 수비수의 루쿠미, 공격수의 카스트로, 뭐 이 정도. 셀틱은 다 나오고요. 셀틱이 배당 대비 할만은 하다. 할만은 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배당 대비. 당연히 볼로냐가 더 좋아 보여요. 볼로냐도 지금 승리가 필요한 시점이고, 배당 대비 셀틱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셀틱 원정? 이것 또한 애매한. 저는 일단 언어반 오바 가고 싶고요. 2.5라 3.5면 언더 갔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볼로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무 말는 못 보겠다. 난 말메 대 츠르베나. 말메 34위. 말메도 사실상 탈락. 츠르베나 17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츠르베나는 이제 3연승으로 유로파 3연승으로 이제 막차 탑승을 뛰어넘은 승점 10점으로 살짝 안정권은 아니고 살짝, 그래도 살짝 숨 정도 쉴 수 있는 정도고요. 오늘 말메 잡으면 확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말메 같은 경우는 경쟁력 없죠. 6경기에 3골밖에 못 넣고 컨퍼런스가 올립니다. 말메는 유로파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홈에서는 그나마 깔짝하거든요. 그거 말고는, 홈에서 한번 무승부한 거 말고는 딱히 가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은 팀도 아니긴 해요. 그래서 말메 같은 경우는 결장자가 일단 수비수의 라르센, 미드필드의 로젠그렌, 이 2명 빼면은 주전 다 나오고요. 츠르베나는 유로파 3연승이라 했잖아요 제가. 그라치 잡고 FCSB 잡고 릴 잡고, 그래서 츠르베나가 경쟁력이 훨씬 좋아 보이죠. 뎁스도 그렇고
츠르베나가 저는 이 정도 배당이면은 감사합니다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도의 배당인 것 같아요. 츠르 그냥 마인승에 저 오늘 마인승을 좀 많이 보긴 하는데 츠르베나 마인승을 안 갈 이유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줍니다. 마지막 경기 브란데 미트윌란. 브란은 22위, 미트윌란 2위고요. 미트윌란이 2위입니다. 예, 세상에나. 브란 같은 경우는 4연속 무패하다가 직전 경기에 유로파에서 이제 페네르한테 4대0 개발렸죠. 레드 중간 전반 초반에 레드 받기도 했고 레드 받기 전에 한 골 먹혔는데 레드 받고 내리 3골 더 먹히면서 4대0 패배 당했고 미투일라는 유로파 잘해요. 노팅엄 잡고 테라비 잡고 셀틱 잡고 로마한테 2대1로 아쉽게 지고 행크 잡고 경기력이 좋아요. 좋아요. 브라는 브란도 보면은 뭐 나쁘지 않은데 맞대결 전적이 보면은 미투일라 훨씬 낫긴 해요. 네. 브란 같은 경우는 무승부만 하자 마인드일 것 같긴 한데 탭백 세울 것 같긴 해요. 레드만 안 받으면 탭백 세우면 성공할 가능성 꽤 있다고 보고 결정자는 수비수의 라르센. 라르센이란 이름이 참 많네요. 공격수의 구드문드손 이렇게 안 나온다. 나머지는 다 나와요. 미트윌라 같은 경우는 주전 공격수인 프란쿨리노가 GTD다. 이 친구가 팀 내 골 1등이거든요. 16골. 그 다음 2등이 5골이에요. 그래서 이 프란쿨리노가 안 나오면, 허벅지 부상으로 안 나오면, 미트윌란도 골 넣을 애들은 많아요. 하지만, 살짝 아쉽다. 그 정도? 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햄무냐, 무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 한번 볼까? 무 한번 봐. 고민이 좀 됩니다. 저는요, 그래도 미트 가겠습니다. 햄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웠는데 안되겠다. 언어반은 언어 볼게요. 저 무승부 아니면은 한 점 차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불안. 오케이, 이렇게 해서 총 13경기 끝이 났고요. 여기까지 봐주신 유튜브 형들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테이업.